상주 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8월 셋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주시는 청년 쉬었음을 예방하고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6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8월부터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올해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상주 상공회의소가 운영을 맡아 상주시 청년센터 들락날락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상황을 반영해 차곡차곡 청년 머니클럽, 취업온, 커피로 여는 청년 모닝클럽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차곡차곡 청년 머니클럽은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총 5회 진행되며 재직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월급 관리, 투자, 전월세 청약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자산 관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취업온은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 운영하는데요. 미취업 청년과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까지 단계별 실전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커피로 여는 청년 모닝클럽은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총 6회 진행되며 오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 돌봄과 커피, 필라테스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일상 회복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상주시는 상주 상공회의소와 함께 참여 청년의 취업 상태와 진로 수요에 따라 국립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연계해 지속적인 취업과 사회 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 의료 대상자도 연령과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병원에서 치매 검사비와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훈 의료 대상자는 보훈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 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치매 진단, 감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됩니다. 진단 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감별 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보훈 위탁병원에서 해당 치매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 요건과 구비 서류 등은 상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일대에 연꽃이 일제히 피어나기 시작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공원 둘레길 주변에는 녹음에 짙어진 연잎 사이로 수줍게 고개를 내민 분홍빛 홍련과 다나한 백년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교육관 내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과 정기적인 둘레길 환경 정비가 더해지며 폭염 대신 찾아온 선선함과 연꽃을 감상하기 위해 평일 어린이집 야외학습은 물론 주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서 6월에는 중덕지에 피어난 양귀비꽃이 매력적인 자태를 뽐내고
7월에서 8월에는 3만여 평의 수변에 연꽃이 봉우리를 활짝 피워 장관을 이루면서 최근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상주시 사벌곡면 경청대 포도 장목반이 올해 첫 캔베럴리 포도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경천대 포도 장목반은 회원 50명이 27.5헥타르에서 캔베럴리, 거봉, 샤인머스켓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하되는 캔베럴리 포도는 사벌농협 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 가락시장 중앙청과 서울가락 농협 공판장, 구리청과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 출하됩니다. 사벌국에서 생산되는 캔베럴리 포도는 상주 중화 지역보다 약 15일 일찍 출하할 수 있어 본격적인 출하 시기 이전에 시장에 진입하고 초기 틈새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출하 경쟁력과 높은 상품성을 바탕으로 화성 송삼포도와 대부도 포도에 이어 상주 경청대 포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캔베럴리 포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하 초기 높은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유리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어진 여름철 폭염으로 포도 일소 피해와 착색 불량이 반복되고 있으나 농가들은 차광시설 설치와 적정 수분 관리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며 고품질 포도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운영하는 이안누루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이안누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주를 찾은 외부 참가자들이 농촌체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전통시장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안누루에서 2박 3일간 상주에 머물며 농촌의 일상을 체험한 뒤 상주 5일장을 방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지역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주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제철 먹거리, 다양한 생활상품 등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관광객이 단순히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와 소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장에서 상주 농산물과 먹거리를 구매해 지역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했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상주시는 이안누루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전통시장과 상권을 직접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7일형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방문객들이 상주의 농특산물을 직접 접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기대됩니다. 참가자들이 구매한 지역 상품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북천 일대에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린로드 시스템을 7월 초부터 9월까지 운영합니다. 클린로드는 도로 중앙에 표지병 노즐로 물을 분사해 노면 온도를 낮추고 도로변 미세먼지를 제거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시설입니다. 운영은 기상 상황에 연동되며 폭염특보 발령 시 하루 최대 8회까지 가동할 계획입니다. 상주시 담양제가 노인통합지원센터는 공건면 화동리 경로당을 방문해 도란도란 함께 음악체조, 활력 가득 우리마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참여한 어르신들은 음악에 맞추어 체조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함께하며 몸을 움직이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지친 어르신들이 음악과 함께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22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화동리 경로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돕고 이웃 간 소통과 정서적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주시 계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주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및 관계 공무원과 함께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학교 주변과 번화가를 비롯해 일반 음식점,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보호 표시 부착 여부와 출입시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점검과 홍보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관내 무인 판매점 등을 방문해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물건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장치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상주시는 일상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온오프라인 업무 공간인 세월, 대표 홈페이지, 웹하드, 본청 건물 등에 임의로 방치한 가상의 개인정보 파일 6건을 직원들이 직접 찾아 담당 부서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파일별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함께 추진했으며 신고 접수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출력물을 파기하는 등 실전 대처 절차를 차질 없이 점검했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모의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병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주시 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8월 23일까지 시민 제보를 접수합니다. 상주시 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보 대상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입니다. 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및 시정 요구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제보는 상주시 의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8월 23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9월 5일) 1950년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 빛나는 승리를 거둔 상주 화령장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전승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상주시와 제50보병사단, 상주방송, 상주FM이 함께하는 제18회 상주 화령장 전투 전승기념 행사가 오는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주 화령장 전투 전승기념관과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먼저 화령장 전투 전승기념관에서는 호국 영웅 50여 명을 모시고 진행되는 공식 기념식을 비롯해 상주시 어린이합창단과 지역가수 금민희 씨의 식전 공연, 육군 3사관학교 군악대 공연, 그리고 가수 진미령 씨의 축하 무대가 이어집니다.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는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가 마련되는데요. 최신 군장비 전시 및 탑승 체험을 시작으로 호국 미술 행사, 군악대 퍼레이드, 육군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진행되며 파페라 가수 조정호 씨와 가수 오유진 씨의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상주소방서는 경북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대국민 소방안전 강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12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출전한 경북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에는 경북도 내 소방서에서 생활안전 분야 11개 팀과 심폐소생술 분야 11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상주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홍성철 대원은 생활안전 분야 강의를 맡아 그동안 갈고 닦은 전문 지식과 강의 역량을 선보이며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름방학에도 상주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알찬 배움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진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는 시간부터 즐겁게 배우며 소질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까지 방학 동안에도 배움의 현장을 이어간 상주 지역 학교들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성여자고등학교는 여름방학 기간 중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업 역량 도약을 위해 운영한 2026 썸머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썸머스쿨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심화 학술 탐구와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했는데요. 진로탐구 아카데미와 매주 토요일 열린 진로 캠퍼스, 세상을 보는 눈 전문가 특강 두 가지 트랙으로 펼쳐졌습니다. 진로탐구 아카데미에서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로봇연구소, 토론교육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미생물학의 이해, 바이오 오픈랩 실습, 생활 속 화학실험, AI, IoT, 엣지 디바이스 기반 프로그래밍 등 20 첨단 기술 분야와 정치, 외교, 교육사회, 경영, 경제, 주요 쟁점을 다루는 인문사회 토론 캠프 등 총 7개의 다채로운 맞춤형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진행된 진로 캠퍼스, 세상을 보는 눈 전문가 특강에서는 사회와 바이오, 인문, 경제, IT, 자연과학, 교육 등 각 분야 석학 및 전문가를 초빙해 AI 시대의 인간다움, 생성형 AI의 미래, 기후위기, ESG 경영 등 최신 시사 및 학문점 쟁점을 다루며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지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우성여자고등학교는 경북대학교 경북앵커사업단 경북첨단농업전문인재양성센터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1,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학연계 진로탐색 체험학습과 바이오 오픈랩 실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인 K-아이디아밸리 현장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우성여고 학생들은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직접 경험하며 첨단 농축산 및 바이오 분야 기업 직무 체험, 스마트팜 및 동물생명공학 등 연계 전공 멘토링에 참여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바이오 오픈랩 실습 과정에서는 축산과 동물생명공학, 식물자원, 곤충생명과학 등 경북대 교수진이 이끄는 총 10개 대학 전문실험실을 직접 순회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조별로 10개의 실험실의 첨단 연구시설을 체험하고 최신 연구과제 실습에 다채롭게 참여함으로써 전공 적합성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우성여고와 경북대는 이번 체험 및 오픈랩 실습에 그치지 않고 대학 교수진 및 연구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심도 있는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R&E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성여고 학생들은 대학의 최첨단 실험 설비를 활용하며 고급 과학 바이오 분야의 현장 실무형 미래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함창중앙초등학교는 3주간 여름방학 초등 돌봄 교육을 운영하여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을 알차게 이어갔습니다. 발명 메이커, 스포츠,
창의 독서, AI 코딩 드론, 컴퓨터 교실, 미술, 방송 댄스, 국악, 바이올린, 골프 등 학기 중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해 학생들의 흥미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한 초등 돌봄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바이올린과 스포츠 등 예체능 프로그램과 발명 메이커를 비롯한 창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컴퓨터 교실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에 더해 코딩의 기본 원리와 문제 해결 과정을 배우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는 경험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길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히 마련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학교 내 골프 연습장을 벗어나 스크린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환경에서 연습하며 실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론과 AI 코딩을 접목한 수업에서는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조작해보며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웠습니다.